제가 하는 말이 안 들리세요? 당장 내려요.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날 사이공에서 빈투원으로 가는 버스에서 낡은 작은 가방을 들고 거친 두 손을 가진 가난한 노인 람 씨는 경멸의 시선과 모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에서 잊힌 인간애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중부 지방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람 씨는 낡은 초가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픈 손자가 치료비가 필요했고 손자의 유일한 혈육인 람 씨는 도시로 가서 기회를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힘들게 일해서 번 얼마 안 되는 돈이 든 셔츠 주머니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람 씨가 버스에 오르자 버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누가 저런 사람을 버스에 태워 냄새가 너무 심해 라는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람 씨는 작은 가방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악의적인 시선 속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내일 더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람 씨는 맨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감히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야유 섞인 비웃음과 험담이 가시 돋친 듯 날아왔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어. 람 씨는 몸을 움츠렸지만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의 젊은 남성인 운전기사 타는 뒤를 돌아보며 불쾌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저기요, 어르신, 내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입고 감히 버스를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람 씨에게 쏠렸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저는 돈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제 손자가 많이 아파서 치료비를 벌기 위해 도시로 가야 합니다. 제발 저를 태워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간청은 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큰 목소리로 제 말이 안 들리세요? 당장 내려요.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마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승객들도 운전기사를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누가 이 냄새를 참을 수 있겠어요. 람 씨는 천천히 일어섰고 두 손은 마치 그것이 그의 생명줄인 것처럼 작은 가방을 꼭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멈춰요. 버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방금 말한 여성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고 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탄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탄은 더듬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불편해해서 저는 불편해요. 아니면 예의를 모르는 당신 자신이 불편한 건가요? 란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버스 안의 모든 사람을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젊은 사람이니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람 씨는 여전히 버스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운전기사의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람 씨는 슬픈 눈빛으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돌아와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란 부인도 자리로 돌아갔고 버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란 부인의 날카로운 질책에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운전기사 타는 잠시 주춤했지만 당황한 기색은 금세 고집스러운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사모님, 저는 승객들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제가 책임져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란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도시로 가서 어린 손자를 구하려는 노인을 길에 내쫓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말은 탄의 태도에 일격을 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고 불분명한 몇 마디만 중얼거렸습니다. 란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운전기사인 당신이 노인을 모욕하다니 부끄럽지 않나요? 그동안 버스 안의 승객들은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침묵은 이제 부끄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란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람 씨는 여전히 맨 뒷좌석에 앉아 슬픈 눈으로 버스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경멸을 견디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낯선 여성이 그 자신조차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란 부인은 버스 안의 승객들을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존중받으며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이 경멸을 받아야 하나요? 그 말은 한 줄기 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한 젊은 승객이 어색한 목소리로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습니다. 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자존심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란 부인은 맨 뒷좌석으로 다가가 람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르신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모두에게 큰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굴러갔지만 이제 버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란 부인의 강력한 개입 이후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람 씨가 조용히 앉아있는 맨 뒷좌석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란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람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은 좁은 통로를 조용히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단호한 주장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람 씨 옆에 앉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도시로 가셔야 했나요? 람 씨는 잠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화와 삶의 무게로 인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자가 많이 아픕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로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여전히 가혹한 역경에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란 부인은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람 씨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어깨는 약간 떨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늙었고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저 같은 노인을 고용하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순간 란 부인은 이 남자에 대한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람 씨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난했던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어르신처럼 가난했습니다. 란 부인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빵 한 개 살 돈이 없어서 빵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람 씨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란 부인과 같이 권위 있고 세련된 여성이 그렇게 힘든 과거를 겪었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에 저를 도와준 선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람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란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르신은 이 세상에 여전히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란 부인과 람 씨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침묵했고 그들의 마음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람 씨를 경멸했던 몇몇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후회의 감정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란 부인은 람 씨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그녀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강해져야 합니다. 어르신은 손자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람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희미한 희망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시의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경적 소리와 외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람 씨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고 그의 손에 든 작은 가방은 그의 마음속 걱정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운전기사 탄도 운전석에서 내렸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태도에서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람 씨가 막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타는 란 부인을 향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저런 사람을 옹호하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보세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란 부인은 즉시 뒤돌아보았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탄과 마주섰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구도 다른 사람을 경멸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은 당신을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들은 놀람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란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타는 잠시 멍해졌지만 자존심이 이성보다 컸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한편 람 씨는 길가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떨면서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경멸의 시선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란 부인의 단호한 보호가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란 부인은 람 씨에게 다가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어르신, 가실 곳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람 씨는 고개를 들었고 노화로 흐릿해진 그의 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누가 저를 고용해 주기만 한다면 저는 바로 일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란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더 좋은 곳을 마련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시죠. 그 말에 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그렇게 친절한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란 부인을 따라 걸었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반짝였습니다. 한편 몇몇 승객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나눈 대화는 그들 자신의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람 씨는 란 부인을 따라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고층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큰 유리문 앞에 서자 그는 어색하게 멈춰 섰고 그의 눈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논밭과 낡은 집에만 익숙했던 그에게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외관의 건물은 완전히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란 부인은 부드럽게 말하며 뒤돌아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람 씨는 천천히 그녀를 따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넓고 밝았으며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안의 몇몇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란 부인이 누른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무실은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예술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란 부인은 책상 근처의 가죽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람 씨는 어색하게 앉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란 부인은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눈은 그를 연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우선 안심하세요. 모든 일은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실 분이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란 부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가족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먹을 돈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문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람 씨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처럼 성공한 분이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으셨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삶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란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과 어르신의 손자를 돕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동의하신다면 이곳에서 어르신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람 씨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란 부인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어르신의 손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람 씨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람 씨의 인생은 새로운 문, 그 자신조차 감히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열었습니다. 버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운전기사 타는 란 부인의 건물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람 씨는 란 부인의 도움을 받았고 그의 어린 손자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회사 내부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란 부인의 자비심과 람 씨의 강인함에 감탄하게 했습니다. 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버스에서 내뱉었던 가혹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리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 말들은 그를 괴롭히는 칼날과 같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을 견딜 수 없었던 타는
란 부인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문 앞에 서서 그는 망설였고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눈은 방 한구석에 앉아 있는 람 씨와 마주쳤고 노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탄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람 어르신, 제가 그날 어르신께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람 씨는 놀랐지만 그의 눈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좋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탄 씨, 실수는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르신, 제가 잘못했고 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란 부인은 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지만 모든 행동은 작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려면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무거운 짐을 벗은 것처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람 씨와 란 부인을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만남 이후 타는 태도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작은 자선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작은 친절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람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건강해진 소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람 씨에게 이것은 인생이 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그는 성실하게 사무실을 청소했고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란 부인은 여전히 그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에게 람 씨를 돕는 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공감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일깨워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에서 란 부인은 람 씨에게 강인함과 신념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항상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버스는 더 이상 사람들을 태우는 곳만이 아니라 친절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란 부인의 말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모든 작은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건물의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 람 씨는 작은 발코니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함이 솟아올랐고 과거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람 씨의 이야기는 그가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친절에 대한 영감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전파합시다.